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중동의 심장부인 이란과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쏠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입체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압박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갈망, 그리고 전략적 이해관계가 뒤섞인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의 중심에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이란인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거리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고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를 향해, 아니 정확하게는 미국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신권 통치의 억압 아래 신음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들은 영아의 추위도 잊은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변화입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토론토 도심을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발걸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박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내 정치권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우방이자 공화당 내 대외 강경파를 상징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강하게 말하면서 행동은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소극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그의 발언은 보수 진영 내의 들끓는 여론을 대변합니다. 말뿐인 위협은 오히려 적들에게 빈틈을 보여줄 뿐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시각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는 그가 평소 강조해온 강력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둘째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입니다. 이란의 반격 가능성과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경계하며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이전에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먼저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이미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정보기관 모사드의 수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한 최고위급 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막 돌아온 군 수뇌부와의 면담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나 작전 공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본토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며 후방 방어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실제로 행동에 옮길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정치 전문가인 박준호 박사는 현재의 상황을 폭풍 전야의 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선택지는 단순히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의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부의 혼란과 주요 거점에서의 원인 모를 사고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란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결단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도움의 손길이 정말로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압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중동의 미래,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 결정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닙니다. 매 초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는 그가 던질 주사위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정적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외교적 수사가 아닌 이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진 거대한 폭발음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단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란의 심장부와 주요 거점 최소 11곳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적 점열 타격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국토 절반이 동시에 흔들렸고 평온했던 밤은 순식간에 화염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이 미증유의 사태를 대하는 이란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기둥이 솟구치고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란 당국은 오로지 가스 누출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란의 가스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집단적인 누출을 일으켰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궁색한 변명 뒤에는 자신들의 방공망과 보안체계가 완전히 뚫렸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극도의 당혹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 중 세계가 가장 주목한 장소는 수도 테헤란이 아닌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반달 아바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이자 이란 해군력의 핵심인 이곳에서 발생한 폭발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타격의 중심이 된 곳은 평범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유의 최고급 전용 호텔이었습니다. 외신과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폭발 당시 이곳에는 혁명 수비대의 핵심 고위 간부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했다고 발표하며 피해를 축소하려 애썼지만 현장에 파괴된 모습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첩보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표적은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탕실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비록 이란 정부는 그가 무사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반달 아바스의 핵심 시설이 타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란 군 수뇌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른바 바다의 눈이라 불리는 이란의 중추적 해상 감시센터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센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함정과 항공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이란의 전략적 레이더망의 핵심입니다. 이 레이더망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를 흔히 라무라다, 즉 적을 눈멀게 하는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모자이크 방어체계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함대나 스텔스기가 이란의 영해와 영공을 드나들어도 이란군은 이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적의 칼날을 마주해야 하는 이란 군인들은 이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헤란 외곽 남부의 비밀 벙커 시설에서도 대규모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란이 외부의 눈을 피해 중요한 군사 물자나 전략적 자산을 보관해온 지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 깊숙이 숨겨진 시설까지 정확하게 타격받았다는 사실은 공격 주체가 이란 내부의 극비 정보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군사 분석가인 김도윤 연구원은 이를 두고 현대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평가합니다. 본진을 타격하기 전에 적의 눈을 가리고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공습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연쇄 폭발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 뒤에 숨겨진 묘한 뉘앙스는 오히려 모사드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이토록 대규모의 동시다발적 공작을 이란 본토 깊숙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전 세계에 몇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작전이 미국의 묵인 혹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으며 이란이라는 거대한 체제를 서서히 해체해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이란의 거리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내부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군부 내에서는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한 상호 불신과 숙청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위 관료들은 이미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레이더가 꺼지고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지금 이란의 방어선은 마치 종잇장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란 지도부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발이 이란의 지표면을 흔들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심리전은 이란 지도부의 정신적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심리전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통치 스타일과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잠을 자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한두 시에도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안을 점검하는 그의 열정은 적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피로감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가 눈여겨보는 상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주어집니다. 조건 없는 항복의 술잔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술잔을 마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란이 직면한 상황은 바로 이 파멸의 술잔이 이미 배달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짧은 영상은 전 세계를 혼란과 궁금증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테헤란의 한적한 거리 모습을 담은 그 영상은 이란 지도부에게는 그 어떤 경고장보다 무겁게 다가갔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행보는 이란 내부에 우리가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이 게시된 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확산되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인용하며 혁명 수비대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민간의 분석을 다시 한번 공유하며 심리적 타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손자병법의 핵심 원리인 허실실, 즉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적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술과 궤를 같이 합니다. 공격할 것처럼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미 적의 심장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이러한 전술에 이란 지도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고위 관료들은 밤잠을 설치며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황 상태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란 군 내부와 관료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미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금부치와 달러를 챙겨 해외로 탈출할 기회를 엿보는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첩보는 이 체제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심리적 체스판 위에서 이란은 이미 악수를 거듭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이란이 스스로 백기를 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반란을 유도하여 체제 전복을 꾀하는 이 전략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 없이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열망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가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국고를 낭비하는 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던 민심은 이제 외부의 타격이 자신들을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줄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타격과 심리적 압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보복을 외치며 큰 소리를 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역시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레이더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 스텔스기나 드론이 날아와 자신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공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적의 무기를 파괴하기 전에 적의 의지를 먼저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란 내부에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무모한 저항을 계속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팀은 이미 이란 이후의 중동 질서까지 염두에 둔 구체적인 청사진을 완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붕괴의 파도가 이란 지휘부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인 외교적 칼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권력층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고위 관료들과 그 가족들의 거주 권한을 전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비자를 취소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들이 앞에서는 미국을 악마라 비난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들의 가족을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품으로 보내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했던 이중성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란 내부의 권력 서열에 엄청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이 축적한 막대한 부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고 자녀들을 미국 명문대에 보내 미래를 준비하던 이란의 특권층에게 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투쟁하는 동안 그들을 탄압하며 이득을 취한 자들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이 작전은 이란 관료들이 더 이상 현 체제에 충성할 이유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그들의 충성심은 빠르게 분노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때로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미국 측에 현이란 정권의 교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란의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복위를 지지한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을 단순히 압박하는 것을 넘어 그 뿌리부터 교체하려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긴박한 흐름 속에서 카타르 외무장관의 테헤란 방문은 이번 사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평소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무력 충돌을 만류해왔던 카타르가 단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테헤란에 머물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미국 정부의 최후 통첩을 직접 전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신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인가 아니면 처참한 파멸인가 라는 잔인한 선택지가 이란 지도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란을 향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 정교하게 적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미국은 밝은 곳에서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으로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외부의 타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솟구치는 민심의 분노와 권력층의 배신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미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세르비아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대격변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의 정보망은 이미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신권 통치의 억압 아래 자유를 갈망해온 평범한 이란 시민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평생을 기다려온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일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낡은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자유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그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교한 타격은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공포의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이 설계한 이 거대한 작전이 과연 중동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의 철학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긴박한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6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란의 미래 그리고 중동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될 이 운명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거대한 변곡점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투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번 사태가 가져올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시대를 기록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번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